저는 우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되게 우울해지고 불행하고 서글프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 특출나게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하루를 또 채워보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가 또 별로면 그래, 오늘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하루를 채웠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내가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읽은 소설의 어느 대목은 뭐가 있냐면요, 그 양반집에 이제 며느리였어요. 아내였고 며느리였죠. 되게 권력이 넘치는 이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한 겁니다. 자신의 딸아이들은 저기 권세가의 성노리개가 되고, 아들들은 저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 되는 되게 서글픈 처지에 내몰렸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되게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죽으려고 하다가 저 어린 아이의 목숨까지 내가 앗아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아이는 몰래 숨겨놓고 이제 물에 이제 몸을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그 물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되찾아서 그 노비와 같은 되게 억척스러운 삶을, 천민의 삶을 이제 살아내죠. 그렇게 살아내면서 견디고 또 참아서 자신의 아들이 이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고 다시 양반 벼슬의 길에 올라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데까지 그 여인은 나이든 노파가 되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챙겨주고 위해서 결국에는 인생의 승자가 된다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뭐 진짜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고요. 그 소설의 그 스토리를 이제 읽으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양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지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남편이 죽임당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목숨을 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절망밖에 없었을 것이고 희망이 안 보였을 것이고, 야 이제 나도 답이 없구나, 내 새끼들도 이제 끝났구나, 이 답 없는 세상을 살아서 뭐 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내던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바다는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이 그냥 짧은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자식을 생각하는 모성애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 쉽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자식들을 뒷바라지한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통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인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 그녀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대한민국이든 조선이든 고려든 뭐 신라시대든 삼국시대든 간에 누구나 다 힘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전진해서 또 중간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의지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만들어 가보자, 이뤄내보자, 헤쳐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생각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삶의 지혜,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매일매일 그냥 버티라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라고 하면서 뭘 특별한 가치관을 얘기하고 인생의 모토를 얘기하냐라고 욕하는 사람 다 천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비아냥거리고 색안경 끼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부직이 있고요. 저 개그맨 이경규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10명 중에 서너 명은 자기를 싫어한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냥 저 녀석은 그냥 나한테 주는 거 없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딱 표정만 봐도 쟤는 싫어. 재수없게 생겼어. 이렇게 낙인 찍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호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싫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느끼는 걸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해보려고 발동 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적당한 선을 지켜야겠죠. 적당한 선은 뭐 100% 내 마음에 들게 한다, 내가 마음에 든다, 좋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떨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고 천차만별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데요. 그러는 중에 길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고 또 마음을 먹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내가 어리고 저 사람이 갑인가? 뭐 이런 생각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편하면 편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제대로 표현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살아가는 삶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최대한 배려하고 양해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힘을 모으려고 해야겠죠. 그러면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 중에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어떤 게 좀 더 필요할지 따져봐야죠. 생각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하루하루를 잘 채워가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겉모술수 아니면 뒤통수 함부로 자기 것이 아닌데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정도를 지키며 사는 거, 그게 오래가고 나중에 더욱더 잘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다들 힘겹고 다들 어렵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죠. 걱정되는 일들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걱정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 게 지금의 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는 조금 더 힘내자, 분발하자, 좀 더 굳은 각오로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될 때까지 해보고 또 해보고, 해도 안 되면요 좀 지났다 또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